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e. 강미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오늘 저 상태는 좀 굿모닝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어제 해림 선배를 밀어내고 애국전선 녹음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네요. 월요일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여파가 큰 것 같아요. 해림 선배께서 이제 월요일날 이 녹음을 마치는 게 큰일이라는 거를 저도 느끼긴 했네요. 또 이번 주에 저는 금요일에 부킹 정치까지 있어서 이번 주는 좀 뭔가 험난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애국전선 때 제가 애국요정의 자리에서 네 요정을 물리치고 요정을 물리치면 악마인 건가요? 나쁜 놈인가? 요정의 적은 뭐지? 도깨비인가? 어쨌든 네, 요정의 자리를 물리치고 네, 제가 어제 그 자리를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다른 매력, 북킨 정치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벌써 여쭤봐 주셨는데 네, 북킨 정치와 또 다른 매력으로 애꿎져서 녹음을 했고요. 어제 이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머리가 짧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 사내 아이 5명 이 녹음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오빠 잘 자요 이 부분을 나름 그래도 간드러지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무미건조한 느낌이라면서 이렇게 감정 없는 오빠 잘 자요는 처음 봤다며 이번 애국돼서 들어보시면 네 저의 건조하면서도 뭔가 매력이 있는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강하나의 그런 애국전선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나름 좀 이렇게 에로전선 같은 그런 부분도 혀를 굴리면서 에로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나? 너무 사람이 이렇게 에로하면 너무 그냥 목소리를 꼭 섹시하게 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뭔가 중성적으로 굉장히 좀 감미롭게 낼 수 있어도 에로전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팍 안겨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신가요? 네, 자신감이 점점. 어쨌든 제가 어제 애국전선을 이렇게 녹음을 한 결과 제가 또 집이 멀잖아요. 그래서 9시 반 안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열심히 달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처음에 민영이와 에로전선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연 소개와 또 후원해주신 분들을 감사하다는 그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많은 패널분들의 말을 잘라먹고 있더라고요. 네, 최영일님과 이제 최한웅님 뭐 아니면 어제 강명길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이덕인 선생님은 이렇게 참석 못하시고 이렇게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다 잘라먹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갈 길이 바쁘다며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랐죠. 어제 저보고 그런 방송 들으시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어제 저보고 소불호빵 같다고 최영희 선생님께서 네. 아니 소불호빵은 굉장히 좀 보기에는 겉모습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곰보 같은 거 펴있고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맛있긴 하지만 되게 달콤하고 맛있지만 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달달한 게 스며드는 게 있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음료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빵이기도 하고요. 뭐 커피나 아니면 우유나 주스나 또 근데 반면에 혜림 선배께서는 찹쌀 빵 같은 그런 느낌 쫀득쫀득한
그 의미는 이제 제가 또 건조하다는 얘기겠죠. 어제 뭐 건조하다는 평가 가뜩이나 피부도 건조한 편인데 참 네. 잘 말리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 애국전선 제가 창피해서 다 삭제해버리고 싶네요. 어떡하다 보니 어제도 그거 급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냥 회의 시간에 이제 뭐 애국전선 이야기 나오다가 저는 그냥 아 그러면 뭐 남자분들끼리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민선이가 대신 나가라 이래서 네? 제가요? 한 5번 물어봤어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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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어제 애국전선을 마치고 집에 가니 12시 반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하다 보니까 1시 반 정도 돼서 네, 3시간 반 정도 자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평소에도 12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12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또 네,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지하철에서는 정말 혼절했습니다. 혼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피곤하면 정말 잠이 푹 안 와요. 엄청 피곤하면 제가 또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 탈 때 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건가? 에어컨을 좀 틀어주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좀 벌벌 떨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나름 옷을 그래도 남들 반팔 입을 때 저는 하나씩 더 입고 외투를 하나씩 갖고 다니고 하는 편인데도 지하철 탈 때는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퇴근길에서도 밤에는 그렇게 날씨가 왜 이렇게 쌀쌀해지는 건지 뭐 어쨌든 그런 추위를 떨면서 그래도 나름 잘 혼잘하면서 오는데 오늘은 좀 잠도 깊숙이 못 자겠고 잘 때마다 이렇게 자세가 좀 오늘따라 안 나와서 굉장히 뒤척거리면서 지하철에 그 의자에서 혼자 막 이랬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많이 커서 또 낮과 이렇게 일교차가 많이 커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더니 이렇게 벌써 인사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게 됐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네, 빨간 구두 아가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데 노래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정말 빨간 구두 아가씨가 답게. 네, 지금 구두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구두 이야기 중에 또 시 한 편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생진 시인인데 구두 한 켤레. 사람들은 일제히 고우가 그린 헌 구두 앞에서 발을 멈춘다. 구두가 긴장한다. 누군가가 구두의 대변인인 것처럼 말한다. 이 구두는 고우 자신인데 한 짝은 생활고에 시달린 슬픈 얼굴이고 다른 한 짝은 고난을 극복한 후의 얼굴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헌 구두가 고우 같아서 반갑다. 그러나 구두는 일체 말이 없다. 말은 않지만 많은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끝내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 구두는 구두다. 왜 새 구두를 그리지 않았을까? 새 구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새 구두는 사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를 모른다. 새 구두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 결국 찾아낸 것은 구두의 아픔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이다. 구두가 서러워한다. 네, 이 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을 보고 이생진 시인님이 쓰신 시 한 편입니다. 참 이렇게 이 시처럼 구두라는 것은 사람의 무게를 온전히 담고 있는 하나의 물건이자 또 사람의 상처와 또 사람의 그런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물건이죠. 보통 우리가 구두 하면은 그냥 행선지 어딘가를 가기 위해 우리 발을 보호해준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두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를 우리가 다녀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한 번씩 돌이켜보고 알려주는 구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진흙탕을 갔다 왔다면 구두는 진흙으로 범벅이 돼 있겠죠.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갔다 오면 뒤축이 조금은 많이 까져 있을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내 구두는 참 많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구두 오늘 한 편
한 편? 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구두 뒤축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 무게를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방학 노래입니다. 취미는 사랑. 네,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구두 이야기 한창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구두 신는 거 참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구두를 그렇게 즐겨 신지 않았었어요. 좀 발이 불편하고 뭔가 되게 활동하기가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옷 입는 것도 너무 여성스럽고 이런 것보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걸 더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힐 같은 거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많은 여학생들, 신입생들은 힐 이렇게 이따만한 거 신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저는 절대 구두도 다나 아니면 운동화 아니면 좀 그냥 그런 옥스퍼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좀 활동하는데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그 구두를 신는 것이 좀 저에겐 대단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었는데 한번 구두를 신고 예전에 결혼식인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이 너무 찢어질 듯하게 아파서 그땐 거의 뭐 제가 걷는 게 아니어서 기어가다시피 걸어갔던 기억도 있고 구두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은 기억만은 없는 것 같아요. 막 뛸 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구두를 좀 많이 즐겨 신지 않은 편이었는데 요즘 그래도 제가 나름 구두를 좀 신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민소의 아나운서로서 항상 학생처럼 아니면 항상 편한 그런 복장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 좀 구두를 많이 신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구두는 집에 이렇게 막 사다 놓기는 했나 봐요, 제가. 근데 잘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거나 특별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이 아니면 잘 신지를 않았었는데 요즘에 그래 좀 신고 있는데 역시 근데 구두를 신고 매일같이 구두를 신으면서 뛰어다니고 또 그러신 회사원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저는 지하철이 와도 구두를 신고 있으면 뛰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지하철을 보면서 막 이러고 손을 뻗고 마는데 정말 제 옆에 누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진짜 엄청 높은 힐을 신으셨는데 진짜 잘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탄의 눈길로 계속 쳐다봤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그런 구두 하면은 참 사람이 어딘가에 좋은 곳으로 갈 때 신고 뭔가 설레는 그런 마음에 어디 그런 장소, 설레는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설레는 장소에 가게 될 때 신는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만큼 구두가 우리한테 좋은 곳에 데려가 준다는 그런 얘기 또한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방송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두해야 하면은 그런 전통 동화 아니면 만화 같은 걸 생각하면 어떤 만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구두하면 신데렐라 그리고 콩쥐팥쥐가 생각이 나는데 다 이런 유리구두와 또 이렇게 덧신으로 사랑을 맺게 되는 그 신데렐라와 콩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신데렐라 스토리를 재해석하다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왕자가 많았어요. 왕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너도 나도 왕자였던 건데 지금처럼 나라 개념도 없어서 말 그대로 왕국이었고 집을 그냥 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왕자일 뿐이죠. 그렇다면 수많은 그 아파트 층이 다 성인 거고 그곳에 아들이 있다면 왕자인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내가 왕이다 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만난 왕자는 가장 작은 왕국의 왕자였고 키도 제일 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머리도 약간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는 왜 그 왕자랑 결혼한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죠. 그랬더니 신데렐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구두까지 벗겨지게 해서 신데렐라를 잡았던 왕자는 그 왕자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저 이거 보고 혼자 빵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구두 이야기에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재해석하면 재미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구두를 벗겨지게까지 해서 신데렐라를 붙잡은 왕자가 이 왕자뿐밖에 없어서 신데렐라는 이 왕자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 구두는 내가 어디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게 이 왕자는 구두를 벗긴 거죠. 그죠? 이만큼 우리가 지금 어느 곳을 가든 어느 삶을 살든 이 구두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세월의 흔적을 우리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새 구두와 헌 구두 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증이 더 많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반대로 오래된 것을 그 새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흔적을 오래 했고 세월을 함께 오래 했던 그만큼 나의 시간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 시간의 타임머신 같은 존재는 바로 구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신데렐라 얘기를 했는데요. 신데렐라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김지수와 장재현이 부릅니다. 신데렐라. 네, 신데렐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이때 제가 그 구두 이야기를 지금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화장품 같은 거 막 발라보기도 하고 엄마 신발 신으면서 어른인 그 흉내 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막 친자 동생이랑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 구두가 너무 신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구두 신었죠. 그 요만한 발에 엄마 구두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거 신고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굴렀어요. 언덕에서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아기 때 구두가 신어보고 싶었으면 맞지도 않는 신발을 되게 힘들게 질질 끌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언덕 위 같은데 약간 그 위까지 그거 신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굴렀습니다. 그래서 엄청 엄마한테 혼나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났고요. 굉장히 좀 구두에 관한 에피소드가 각자 누구마다 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구두 오늘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말씀해 드리고 싶은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새 구두를 사야 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도 이거는 소설이 원작이 돼서 이제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아픔을 갖고 있는 한 여자, 이 여자는 예술을 사랑해서 일찌감치 파리라는 곳에서 혼자 객지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이 새 구두를 사야 해라는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서로의 그런 뭐 낯선 그 타인이 만나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헤어지게 돼서 우리에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만날까? 아니면은 그냥 영영 이대로 헤어지는 것일까라는 그 암시를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여자는 굉장히 파리에 와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 파리의 남편인 파리 남자는 굉장히 또 바람둥이여서 이혼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혼자만의 그런 생활에서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인데 한 고국의 일본 남자와 그 동생이 파리로 관광을 하러 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신이 보고 싶은 그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오빠를 버립니다. 오빠한테 저 에펠탑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사진을 다 내렸는데 짐을 오빠 좀 다 내리고 택시 타고 오빠 잘 여행 잘해 이러고 도망가 버리죠. 그렇게 이 남자는 혼자 외톨이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숙박을 하기로 한 호텔 주소까지 다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인연은 구두로 시작이 돼요. 여자가 길을 가다가 구두가 벗겨지게 되면서 이 남자가 구두를 고쳐주게 되는데 구두굽이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구두굽을 본드로 붙여주고 이제 그 여자는 연락처를 이렇게 또 뭔 일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이 남자는 사진 작가인데
이 사진을 찍다가 이 여자한테 자신이 어떻게 됐든 이 파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또 동생은 자신을 버렸고 어디 호텔인지 말도 안 해줬으니까 헤매고 있는 찰나에 다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호텔을 찾게 되고 그렇게 다시 서로 둘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객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대화로 공감을 하면서 여행하는 그 시점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남자의 파리 여행은 이 여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죠. 그렇게 남자는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날이 생기고 여자는 마음을 비운 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에펠탑을 둘이 같이 보러 가는데 에펠탑에 대해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에펠탑은 항상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에펠탑이 좋다. 사람은 언젠간 떠나가니까.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에펠탑이 되어드리겠소. 하지만 그 남자는 내일 떠납니다. 뭔데 근데. 네, 그래서 둘은 그렇게 다시 헤어지게 됐고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 여자한테 하나의 우편물이 와요. 그 우편물이 바로 새 구두입니다. 이 구두 신고 다시 둘의 만남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암시를 주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구두로 인해 만남 그런 인연인데 다시 새 구두로 인해서 여자의 상처, 그동안 인생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을 이 새 구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받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구두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구두라는 것이 나의 세월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헛 것은 버리고 또 아픈 것은 뒤로 하고 뭔가 새로운 설렘의 인생의 전환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얘기도 하나의 이 구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한철의 슈퍼스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넌 괜찮아. 네,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 새 구두를 사이에는 기타가와 에리코 그 작가의 그 소설입니다. 원작 소설인데 OST를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 OST에 굉장히 푹 빠졌는데 그 이유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그 음악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공연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재형 씨, 김동률 씨, 유희열 씨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 류이치 사카모토를 엄청 많이 보러 왔는데 제가 그때 저랑 같이 갔던 한 언니가 그 뮤지컬 쪽 그런 기자여가지고 정재영 씨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인터뷰가 한번 어그러졌었대요. 그래서 그때 정재영 씨를 바라보고 정재영 씨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인터뷰 한번 어그러졌었는데 한 번도 안 됐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시크하게 여기서 말고 매니저를 통해 얘기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정재영의 이미지가 굉장히 무한도전 나오기 전이어서 저는 정재영 씨 보면서 되게 시크하신데? 뭐 이러고 생각했는데 무한도전 때 나오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매력 철철 넘치시더라고요. 어쨌든 갑자기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새 구두를 사야 해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그런 새 구두를 사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신었던 그 헝구두에 나의 인생의 무게가 얼만큼 담겨 있었고 또 내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를 잊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많은 그런 행선지를 갔다 온 것처럼 나의 구두에도 수많은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다른 것만큼 세월의 무게 또한 담아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무조건 새 것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새 인생의 설렘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더 나아가는 하나의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그런 구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구두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 구두 안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인생의 그런 무게나 아니면 삶의 흔적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구두 안에 내가 어떻게 채워넣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 관계상 써내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